네, 오늘장 20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장이 어느 정도 좀 바닥을 다질 줄 알았는데 다시 또 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 초반의 하락을, 코스닥은 1.83%의 급락을 양시장 모두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따라 두 분이 더욱더 기다려졌습니다. 이건희 차장, 김민수 대표와 함께 장 마무리해보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좀 살펴볼 종목들도 많아 보이고요. 시장 안에서 이럴 때 또 줍줍해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한번 세 개의 종목 OX로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일동제약인데요. 조코바 도입 무산 소식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국내에서 이제 연내 발표가 날 것이다라고 기다렸던 분들 기대보다는 실망이 큰 오늘 할장이었습니다. 급락이 나왔는데 더 빠질 것인가 두 분의 의견 들어보죠. 네, 오로일치가 되는데 김민수 대표님, 더 하락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럴 것 같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네, 이게 올라온 모멘텀이 초코바 아니고요, 조코바. 네, 이쪽이 이전에 이제 일본의 시오노기 제약하고 같이 합동으로 연구를 해서 만들어낸 코로나 치료제. 이쪽에 대해서 일본 후수행성에서 긴급하게 한 3번 만에 해서 이제 받아냈습니다. 받아냈는데 오늘 급락한 이유는 혹시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쓰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그 식약처에서는 뭐 굳이 준비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쪽으로 얘기 나오다 보니까 혹시나 했던 부분들이 또 실망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그에 따라서 일본은 하는데 왜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긴 하겠지만 그만큼 이게 또 중국이 코로나19 치료제 관련돼서 필요하게 되면 또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기대감도 같이 있었는데 다 아직까지는 아무 일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주가는 기대감에 움직였던 게 실망감으로 바뀌는 것 같고요. 게다가 또 그거죠. 보통 리오픈이 가면 백신하고 치료제 쪽은 또 하락하는 것과 똑같이 이게 또 시소 게임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영향도 같이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나오는 쪽은 추가 하락 가능성을 더 대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추가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대비해 보자라는 의견에 오로일치가 되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도 한번 볼게요. LG생활건강인데요. 생필품 가격 인상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좀 많은 종목들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문이 열리면서 화장품주들의 상승세가 한 11월부터 이어졌죠. LG생활건강도 뭐 작은 중소형주들만큼 크게 오른 건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올라주고 있는데 여기서 우상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보겠습니다. 여기는 OX 나뉘어졌는데 이건희 사장님은 일단은 조금 더 갈 것 같다라고 의견 주셨어요. 네, 일단 뭐 지금 화장품 관련된 모멘텀이 여전히 좀 살아있는 상황이고 일단 그리고 중국에서 나름 브랜드를 갖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뭐 후가 가장 또 강한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름 이제 그 LG생활건강의 매출 구조를 보면 화장품이 사실은 한 4.89% 정도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용품은 한 25% 정도 되어 있는데 생활용품 가격이 뭐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뭐 원재료 가격 대비해서 판가가 높아지면 뭐 영업이익률은 조금 더 뭐 기여할 걸로 보는데 단순히 뭐 생필품 가격 인상 때문에 LG생활건강 주가가 확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전반적인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LG생활건강이 지금 워낙 지금 최근에 뭐 장기 추세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기술적 반등, 한 80만 원 선까지 반등은 충분히 유효하지 않겠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뭐 그 정도 선에서는 다시 한번 또 뭐 실적이라든지 여러 이제 모멘텀들 다시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김민수 대표님은 아니다. 나는 우상향까지 보지는 않는다라는 X 의견을 주신 건가요? 지금 바로 당장의 V자 반등, 이건 어렵다라고 보는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냥 수치만 보겠습니다. LG생활건강이 가장 2020년도였죠. 가장 좋았을 때가 영업이익이 1조 2천억 나왔습니다. 근데 올해 예상이 7,500억 정도? 네, 거의 많이 빠졌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하락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총 12조가 안 될 겁니다. 한 11조 5천억? 이 정도쯤 될 걸로 보여지는데 그런 상황 쪽에서 이제 그러면 앞으로 개선되겠지라고 하면서 변화가 나오는 측면들이 높은데 이게 지금 보니까 지금 전망치로는 2024년 내년 아니고 내후년 가야 1조 원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속도가 좀 느릴 텐데 이걸 안고 주가가 먼저 빠르게 간다? 뭐 어떤 화장품 쪽에 뭐
PER을 예전만큼 그렇게 빠르게 강하게 줄 수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오게 되면 이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그 기술적 용어로 네. 꿀럭꿀럭 이게 좀 클 것 같은 상황이 보이기 때문에 그를 좀 맞춰가야 되겠다라는 쪽에서 너무 추격 매수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에 V자 반등은 않을 테니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의 추격 매수는 하지 말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HMM에 대해서도 볼게요. 오늘 4%의 개파락과 함께 현재는 7%의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계 창구에서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적 악화 전망 때문이에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하락. 두 분은 이 HMM의 하락이 더 클 것으로 커질 것으로 보십니까? 의견 주시죠. 매도 타이밍에 오를 주셨는데 저희 지난번에 두 분 중에 한 분 누구였죠? HMM보다는 페노션을 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 김민수 대표님이셨대요. 네, 네네.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김민수 대표님, 네. 당시 HMM과 페노션을 비교했던 이유가 있었잖아요. 네.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네, 리바이벌은 해야겠죠. 네. 네, 그래서 일단 HMM을 볼 때 최근에 그 얘기가 많았습니다. 실적이 뭐 적자는 아닌데 그래도 작년에 못했던 배당 올해 많이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끝나자마자 또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고배당, 배당 관련된 이슈는 이제 끝났으니까 그러면 다음을 볼 텐데 다음을 볼 때 보통 컨테이너 선지수, 운임지수와 물동량과 이 부분은 거의 이제 밀접하게 경기와 영향을 끼치겠죠. 근데 그런 쪽에서 아직 살아날 변화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피크아웃 개념의 흐름들은 나올 텐데 이 부분이 먼저 변화가 되는 거는 그래도 BDI 지수와 함께 페노션이 반영되는 정도가 더 먼저가 아닐까. 물론 같이 영향 받습니다. 같이 영향 받는데 최근 들어서 중국의 리오프닝과 함께 원자재 가격 동향들이 조금 더 살아나는 분위기가 확인되게 되면 먼저 반영할 쪽은 페노션이 아니겠느냐라는 쪽에서 차라리 교체로 보시는 게 그게 더 낫지 않나라는 쪽에서. 근데 그렇다고 또 이거 팔고 지금 덜컥 사시면 안 되겠죠. 어떤 패턴들 흐름들 보시면서 먼저 반응할 BDI 지수 이거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선생님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셨는데 동의하시는 건가요? 일단 지금 HMM의 사업 구조 자체는 이제 컨테이너선 위주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페노션 같은 경우는 벌크 쪽이 이제 워낙 그러니까 주 영업 수완이기 때문에 일단은 벌크가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건 이제 중국에 대한 기대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원자재 수요에 대한 어느 정도의 회복 이런 걸 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HMM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가 5분의 1 토막 난다라고 5분의 1 토막이 났기 때문에 고점 대비. 그러면 당연히 앞으로 이제 물동량이 전반적으로 이제 줄어들 걸로 보시면 되고 HMM이 주로 이제 수익 구간을 내는 건 미주 노선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중장거리 노선에서 돈을 벌고 있는데 이쪽에 이제 물동량이 줄어들 거라는 그런 경기 침체 우려감 이런 것들이 또 여전히 또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좀 사실상 최근의 반등이 조금 좀 저는 좀 의아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배당락 관련해서 아주 좀 시의적절하게 배당 받으실 분 다 받고 파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가지 종목에 대한 OX 들어봤고요. 이런 시장에도 사실 오늘 마감회사의 종목들 좀 잘 보이셨어요? 어떠셨어요? 두 분 개인적으로? 넘어가시죠, 그러면 안 하고 오늘. 없었어요? 그래도 있습니다. 그래도 있죠. 이월 차장님 어떠셨어요? 억지로 찾으셨나요? 아니면 보이셨나요? 보던 종목을 이제 이제는 말씀드려야 될 때가 됐나? 이렇게. 알겠습니다. 좀 두 분의 그 태도가 다르시네요. 네, 마감에 살 종목 그래도 오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날 잘 숨겨둔 종목들 공개한다고 하니까요. 어떤 종목일지 키워드 한번 보시죠. 한국기술을 퍼옴이라고 해주셨고 그리고 여기는 폴더블 폰의 핵심 부품이다라고 했습니다. 한국기술을 퍼옴? 분명히 무언가 말장난을 하신 걸 텐데, 그렇죠? 전혀 지금 감이 안 오네요. 저희 시청자분들도요 아리송하신가 봐요. 한번 볼게요. 어떤 한국종합기술?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네. 아니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한국종합기술이라고 해주셨는데 그게 아니라 펌텍코리아 그리고 UTI. 네, 펌텍코리아 들어볼게요. 어떤 거 퍼왔습니까? 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펌텍코리아를 보는 쪽에 화장품주 다 올랐는데 왜 이 친구는 안 갈까? 얘도 화장품주예요? 화장품주라고 봐야 되겠죠. 연우 같은 어떻게 보면 연우보다 밸류가 더 쌀 수 있는 종목인데 좀 안 갔다라는 차원에서 상대적인 관점 쪽으로 골라봤고요. 네. 특히
펌프 기반에서 플라스틱 용기, 그리고 또 뭐 튜브 뭐 이런 쪽으로 확대되면서 이쪽에 강점이 있는 회사죠. 근데 보통 OEM, ODM 업체 쪽에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 성격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화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이쪽을 잘하다 보니까 생활용품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뭐 펌프 튜브 이런 거 같은 경우도 같이 연결되는 거죠. 게다가 또 에어리스 컴팩트라고 하는데 저희가 짜면은 같이 쭉 들어가죠. 다시 이렇게 공기가 차오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기술이 있다고 하고요. 오토 드로퍼 뭐 어렵네요. 그냥 정량 이렇게 한번 짜면은 톡 나오는 정도. 뭐 이렇게 하는 기술들이 다 특허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이런 쪽에서 성과가 나오게 되면 화장품 쪽이 다시 커진다. 그러면 또 매출이 더 활발해질 텐데 중요한 거는 유가가 안정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또 원재료 쪽도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러면 수익성이 더 좋아지겠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보는데 그런 차원에서 건강기능성 식품 업체도 하나 인수를 해서 또 시너지와 함께 실적 반영되는 정도 앞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213억을 기록했습니다. 작년 한 해치의 83%까지 차지했다고 하게 되면 전혀 실적의 위축세가 없는데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 영향을 못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좀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올해 적어도 한 7, 80억대가 나왔을 때 시총이 아직 2천억대다. 그러면 싸냈대요. 네, 그래서 이런 쪽이 좀 부각되지 않나라는 쪽에서 아마 지금 기준으로는 한 16,000원, 한 16,500원대 정도쯤에서 흐름들 대응하는 전략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도 한 직전 고점대 부분 정도까지라도 한번 시도가 들어오는 쪽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그 정도까지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14,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펌텍코리아였습니다. 목표 주가는 19,500원, 손절가는 14,5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이원희 차장님의 종목인데 개인적으로 눈여겨보고 있던 종목인데 오늘 좀 공개할 때가 된 것 같다라고 하셨어요. 네. 기대감이 큽니다.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지금 뭐 거의 아무도 관심 없는 폴더블폰 관련돼서 얘기를 하니까 좀 그렇죠. 그럼 그런데 네. 지금 못 사면 아마 물론 더 싸게 살 수도 있겠지만 또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오늘 또 마침 또 많이 올라서 장이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UTI가 보면 이제 그 핵심 뭐 폴더블폰 핵심 부품 폴더블폰의 가장 핵심 부품은 힌지가 아니라 울트라틴 글라스죠. 결국에는 제일 얇은 유리판이고 이게 접혔다 폈다를 오래 해도 괜찮은 유리판인데 이거를 국내 최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 안타깝게도 아직 지금 적자로 전환돼 있습니다. 폴더블폰을 지금 쓰고 있는 데가 적용하고 있는 데가 삼성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삼성에 납품하는 게 거의 전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폴더블폰 생각보다 이제 여성분들이라든지 뭐 플립 같은 경우 여성분들 그다음에 이제 좀 폴더블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어르신들한테 유행이 되어 있긴 하지만 향후에 이제 다른 업체들, 중국 업체들이라든지 미국의 이제 뭐 애플이라든지 이런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그런 게 올해 한 11월부터 제가 봤던 이유가 뭐 글로벌 디스플레이 글라스 MS 1위 기업이 코닝이라는 회사입니다. 예전에 삼성과 합작 법인을 했다가 지금 독립해서 코닝으로 남아 있는데 이 코닝과 이제 전략적 협업을 지금 이 회사가 진행했다라는 게 발표가 됐었고요. 그 협업을 통해서 지금 삼성에 납품하고 있던 그런 물량들을 추가로 이제 다른 기업들에게도 납품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울트라틴 글라스 관련된 매출이 좀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해서 뭐 물론 이제 뭐 경기가 안 좋고 휴대폰의 수요가 줄어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여전히 이제 기본적인 가수요는 다 갖고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뭔가 모멘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쪽으로의 그 전환들은 빠르게 이루어질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관련돼서 기대감이 여전히 좀 살아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뭐 새로운 판매처가 뭐 알려진다라기만 해도 사실은 주가는 한번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모멘텀 플레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중장기적으로는 이 회사는 더 커나갈 수 있는 회사다라고 보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UTG 이야기해 주셨네요. UTI의 경우에 그럼 어떤 가격 전략을 세워볼까요? 지금 뭐 25,000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자리가 이제 아주
보면 박스권, 조그마한 박스권을 그리면서 이제 한 2만 원, 2천 원에서 2만 5천 원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계속 했습니다. 한번 빠졌다가.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대감들이 먼저 이제 반영돼서 올랐다가 지금 보시면 그 다음에 폴더블 폰이 생각보다 많이 안 팔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이제 많이 부러졌다가 다시 이제 코닝과의 협업 소식이 나오면서 좀 올라왔는데 그 뒤로 이제 아무 발표가 없으니까 좀 다시 주춤주춤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만약에 한번 시동이 걸리면 저는 정고점을 돌파해서 한 33,000원까지도 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이게 뭐 제 예상대로 아니면 뭐 시장이 원하는 대로 빨리 뭔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은 또 뭐 실망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럴 때는 한 22,000원 선이 깨진다라고 하면 한 번 더 여기서는 끊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UTI를 한번 지금 눈여겨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목표 주가 33,000원, 손절가 22,000원 이렇게. 오늘 장에도 눈여겨볼 만한 종목은 있었습니다. 그 외 외국인과 좀 기관들의 수급을 볼게요. 사실 어젠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하는 거를 기관이라던가 외국인이 사들이면서 지수를 반등 이끌었는데 오늘 장은 기관이 판 만큼 사지 않고 또 외국인과 기관까지도 떠나면서 낙폭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김민수 대표님 수급 뭐부터 볼까요? 네, 기관입니다. 네. 네,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들 먼저 살펴보게 되면요. 기관 쪽에서 일단 현대두산인프라코어를 매수를 합니다. 최근 들어서 좀 주춤했다가 오늘 같은 경우 다시 매수가 들어오는데 주가도 빠르게 반전 시도하는데 왜 그랬을까 봤더니 어제 미국 시장에서 캐터필라가 신고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여파를 받고 같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또 그런 거 좋아하죠, 기관들은. 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파라다이스 매수를 하면서 다시 최근 들어서 고가를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은데 근데 막상 보니까 중국의 관광객들이 이제 한국으로 유입될 기대감 이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본격적으로 못합니다. 지금 뭐 일본 같은 경우도 주요 도시들 일단 중국에서 들어오는 비행기 우회하도록 해놨고요. 미국도 일단 방역 정책 다시 중국의 입국객들 강화시킨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직 이 부분이 본격화되기는 좀 시간이 걸릴 텐데 주가는 먼저 또 반응하고 있다라는 쪽도 눈길이 가고 있고요. 기관이 매도하는 종목들 보게 되면 역시나 그러면 그렇지 뭐 LG에너지솔루션 또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계속 끌어내리고 있는데 1등 공신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금융지주 매도세가 커지는데 이게 작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배당이 약 한 6.9% 7% 네. 됩니다. 근데 오늘 하락이 8%가 넘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러면 배당 받아야 됩니까? 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잘 마무리해 주셨네요. 기관의 매수 매도 주요 종목 봤어요. 참 배당을 노리고 들어와서 본 주가가 더 빠져버린다면 참 탈출하지 못한 분들의 손실은 오히려 수익이 아닌 손실로 잡힐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건 사장님, 외국인은 어떤 종목을 사고 팔았을까요? 외국인들이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네이버, 뭐 호텔신라, 한국전력, 그다음에 KTNG를 주로 매수를 한 걸로 보이고요.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워낙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뭐 저가 매수 차원에서 어느 정도 뭐 프로그램성으로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호텔신라는 여전히 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도 외국인들도 여전히 호텔신라에 대해서 매력적으로 보고 사는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 뭐 KTNG는 약간 뭐 한국전력이 다 아시는 요금 인상 관련된 이슈가 또 한 번 오늘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다시 한번 또 확언을 했죠. 내년부터 전기요금, 가스요금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탄력을 더 받는 모습이고 KTNG도 마찬가지로 배당락 이후에 이제 뭐 싸진 상황에서 뭐 일부 이제 프로그램성으로 들어온 걸로 보이고 코스닥은 기관과 마찬가지로 이제 파라다이스라든지 뭐 그다음에 좀 특이했던 거는 CJ ENM, 뭐 스튜디오 드래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컨텐츠 관련 종목들을 좀 외국인들이 샀고요. 원텍이라는 좀 작은 종목, 피부 미용 의료기기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도 지금 최근 추세가 굉장히 시장과 거꾸로 가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도 샀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들이 좀 많이 매도한 것들을 좀 살펴보면 뭐 안타깝게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HMM도 많이 팔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또 많이 갖고 계신 LNF라든지 뭐 현대바이오, 뭐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종목들 중에 현대바이오, HLB를 좀 많이 팔았고 양극재 뭐 가장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에코프로 BM도 좀 일부 매도를 했습니다.
네, 오늘 시장 보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배당나기를 맞아서 유독 더 크게 맞은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내가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기도 했지만 나는 이 종목을 꾸준히 장기로 보고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최근 시장에서 경기 방어 역할을 했던 뭐 KT라던가 KTNG 그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나는 오늘 팔 건 아닌데 오늘 배당나기를 맞아서 낙폭이 컸다. 그럼 오늘 좀 분할 매수로 추가적으로 더 사봐도 괜찮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좋은 전략일까요? 아니면 나중에 사는 게 좀 더 나을까요? Not today. 오늘은 아니다. 네, 오늘 이런 날 또 밀렸다고 해서 뭐 거기다 진입하는 건 그렇게 썩 좋지 않을 것 같고요. 어차피 또 못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한참 걸립니다. 그럴 때마다 또 시장 대비해서 수익률 좀 많이 낮을 거고요. 그런 쪽에서 천천히 또 추가 매수하시는 게 낫지. 오늘 밀려서 그래서 이만큼 밀렸으니까 바로 내일부터 돌아가겠지. 그렇게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이건희 사장님도요? 항상 시장은 자기가 예상하는 것보다 다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뭐 배당을 노리고 이런 종목을 사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물릴 각오를 하고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사실. 네. 기다렸다가 뭐 6개월 뒤에든 뭐 3개월 뒤에든 한 달 뒤에든 뭐 그러니까 금액이 왔을 때, 자기가 투자한 금액이 왔을 때 팔아야 사실 그 배당이 온전히 자기 수익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배당 관련된 주식을 좀 매수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배당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 회사의 중장기적인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시는 게 맞고, 지금 오늘 KT나 뭐 KTNG나 이렇게 많이 빠졌다 뭐 이런 종목들 가지고 뭐 좀 사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다 오늘 not today. 오늘은 아니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주셨어요. 동시효과 구간에서 코스피는 2% 넘게 54.93포인트 하락하고 있습니다. 2278.01포인트 지나고요. 코스닥 700선 아래에서 692.16으로 장 마감 준비합니다.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